이분이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볼 때 목소리 너무 많이 쓰시면 상대 결절이나 이런 거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예요. 저는 송가인이라는 분에 대해 사실 잘 몰라요. 트로트 가수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미스 트롯에서 우승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십니다. 네. 그 무형문화재예요. 네. 진짜. 이분이 어디 뭐 하여튼 섬 완도인가 뭐 거기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섬이나 이런 주변에는 용왕제라는 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바다의 기후라는 게 파도가 많이 칠지 태풍이 올지 이런 게 지금은 이제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분석을 하니까 알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거기 풍어 그리고 그런 태풍이나 이런 거 만나면 배 뒤집히면 다 죽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배가 워낙 크고 이러니까 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울산에 조선소 뭐 이런 데 대출해주고 뭐 이런다고 가서 보면 그 배는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만한 애들이 그냥 바다를 다니니까 빌딩이 안 흔들리죠. 그리고 이제 뭐 평형수나 이런 거 맞춰놓기 때문에 그건 타면 이게 멀미고 뭐도 없어요. 그냥 빌딩이 그냥 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조각배 뭐 돛담배 같은 거 타고 그냥 막 바다 나갔는데 갑자기 뭐 왜냐면 물 이런 거는 금방 바뀌거든요. 예측할 수 없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섬이나 바닷가에는 이제 그런 굿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무속 신앙인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그 무교 전문가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자격증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그런 이제 굿 이런 거는 이제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보존을 받는데 이 송가인이란 분의 어머님이 아마 그 무형문화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판소리 그런 명창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알다시피 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트로트라는 쪽으로 해서 원래 이제 전라도 쪽에서 되게 유명했었대요. 예. 그러다가 미스트롯이라는 그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한 번 이분이 중간에 탈락할 뻔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걸 극복을 하고 마지막에 역전해서 1등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주목받았고 원래 이분하고 그때 경쟁했던 마지막에 경쟁했던 분이 정미애라는 또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그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약간 몸이 안 좋든가 아프든가 이래서 좀 힘든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도 노래 되게 잘해서 이거 뭐 보고 싶다고 보고 안 보고 싶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도 옛날에 그거 하면 막 하루 웬쟁일 그 방송을 해가지고 보게 되니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송가인이 가수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지난주인가요? 정호중이라는 또 그 임영웅하고 같이 경쟁했던 그 미스터 트롯의 그 영화도 있어요. 그 이분은 옛날에 이제 약간 깡패 뭐 이런 거 했는데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수의 길로 들어서서 막 이렇게 인생 역전 극복해서 막 하는 그래서 아마 성악도 아마 하셨고 이래서 되게 성량도 좋고 막 이런 스타일의 가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그 뭐 결혼설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송가인 소속사에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하는 게 있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거고 송가인이라는 분은 이제 일주는 갑진일주입니다. 갑진일주는 되게 큰 풍요로운 땅에 큰 나무를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은 옛날에 이제 트로트 가수 안 하고 뭐 그냥 살았을 때도 지나가면 눈에 다 띄었을 거예요.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분이 노래 부르기만 하면 뭐, 이게 누구지? 뭐 이러면서 쳐다보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사주에서 이제 뭐 다른데 뭐 검색해 보셔도 항상 나오겠지만 병화라고 하는 이 태양 그리고 이제 열매, 꽃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이 이제 이분 6대운인데 26세 정유대운 때는 이제 병화는 정화하고 만나면 이제 태양과 달이니까 서로 이제 잘 안 만나는데
그게 이제 대운상에서 만났으니까 그때 고생을 좀 하셨을 거고. 그게 아마 끝나는 시점에 지금 이제 다시 병화가 들어오는 이 병신 대운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인기도 많고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대다수의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분석해 놓은 사람들의 의견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올해 왜 갑자기 뭐 이런 결혼 막 이런 얘기가 도느냐?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이분한테는 계묘년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양인이라는 쌍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구설수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지금 좀 더 활동을 활발히 하고 뭔가가 막 있었으면 그게 덜 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뭐 신곡도 내고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 주목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요새 주목받는 이런 이슈들도 많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구설수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앨범을 뭐 준비하고 계시면 좀 그런 걸 좀 빨리 내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제 그런 여러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공중파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서 본인이 좀 더 주목받으면 이런 구설수는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호중은 저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제 뭐 사주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호중이라는 분은 을사일주입니다. 을사일주고 이분은 보기는 이제 되게 덩치도 있고 막 목소리도 굵고 막 이러니까 뭐랄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약간 그런 깡패 뭐 이런 조폭 이런 거 하고 또 연관이 좀 있어서 막 고생도 하고 막 이랬어서 되게 남성다워 보이지만 일사일주의 정유월이면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조그만 이런 거에도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될 때 다른 사람에게 좀 뭐랄까 안 좋게 보이게 표출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특히나 이분은 이제 이분도 수가 없는데 이분한테 수는 뭐냐면 인수인데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러니까 좀 참을성, 인내심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내심이나 이렇게 버티는 힘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더 주목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하면 온갖 구설과 막 이제 댓글과 뭐 온갖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럼 그걸 잘 참고 그냥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이상하게 표출되거나 좀 뭔가 수가 틀어지거나 뭐 이러면 그거에서 이제 구설수도 있고 분란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8대운인데 앞으로 5년 뒤인 38세 대운에 계사대운이 들어오고 나면 그 인수도 들어오면서 본인한테는 이제 뭐 사화인 상관이 들어오고 그게 또 역마로도 들어오고 뭐 그거에 또 금국이 돼서 본인의 명예를 높여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콘서트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그런 뭐랄까 더 깊은 내공을 가진 트로트 가수?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노래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쉽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와 이런 영역까지 이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지금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한 명은 간목이고요 한 명은 을목이라서 이게 뭐 이 사주를 좀 보고 나면 이런 구설수가 왜 터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특히 이제 반대인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자 간목에 여자 을목이면 원래 이제 등락애갑이라는 이제 이 명리학적 이론이 있어요. 등락애갑이 뭐냐면 이 덩쿨은 큰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특히 또 큰 나무들은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막 개미들도 있고 막 하여튼 요소들이 많아서 그걸 또 이제 덩쿨이 정리를 해주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뭐 하여튼 명리학적 이론으로 그게 등락애갑인데 그러니까 그 덩쿨이 갑을 타고 올라가서 자기도 갑이 되는 뭐 그런 형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남녀도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자한테는 이제 여자분이 재성이고 여자분한테는 남자분이 관성이고 이런데 두 분한테 왜 이런 게 벌어지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뭐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유명인이고 주목받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뭐 무슨 자리가 있었겠죠. 뭐 만남이 있었겠지. 근데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송가인 그 소속사는 그런 거를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표현해가지고 해명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팬분들은 또 그런 거에 또 예민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도 있으신데, 당연히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당연히 이 정도의 명예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연애하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건데, 항상 이제 그 팬분들은 누가 오든 마음에 별로 안 들겠지. 둘 다 똑같이. 정호중의 팬들은 어떤 여자가 와도 별로 마음에 안 들 거고, 송가인의 팬들은 또 어떤 남자가 와도 마음에 안 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쨌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에 해당돼서 잘 해나가야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너무 그런 막 하나의 기사 뭐 이런 거에 막 이 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특히 송가인 같은 이런 분은 갑진일주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고 그게 좀 가시화되면 스스로 얘기를 할 거예요. 밝힐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뒤에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다 알아서 다 밝히고 다 얘기를 할 거라서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두 분의 열애설은 말도 안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자리에 한번 만나서 하니 그냥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스트롯 1등한 송가인 이분하고 미스터트롯 1등한 임영웅하고 둘이서 만약에 어떤 자리 모임이 있어서 아니면 뭐 어디 방송 때문에 같이 나왔다. 그러면 과연 열애설이 터질까? 안 터질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요? 한 명은 정사일주고 한 명은 갑진일주잖아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일반 그 팬들이나 또는 이 관객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약간 둘의 그림체가 달라요. 예, 맞아. 그것도 다르고. 근데 이제 정호중은 결국은 을사일주니까 을목이고, 송가인은 갑목이고 갑진일주고 하니까 목의 기운이니까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그 뭐랄까, 되게 고생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한이라는 정서 이런 게 뭐 그렇다고 임영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있지만 그 결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서. 그림체가 달라? 예, 그러니까 그게 달라서 그게 엮여지지 않는 것 뿐이지. 근데 뭐 왜 이렇게 엮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뭐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송가인님은 또 어떤 거를 뭐 조심해야 하거나 어떤 거를 추구해야 할까요? 지금 대운에서는 뭐 송가인 이분은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없는데요. 작년 올해 이제 이런 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활동이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시는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주목받는 사람이고, 뭐 지난번에 히든싱어 나오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작년 추석 특집이죠.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남자애가 히든싱어 우승했거든요. 송가인 편. 송가인을 꺾고 우승했어요. 그리고 히든싱어 최종 거기서도 우승했거든요. 그러면 엄청 주목받고 갑자기 또 송가인이 막 떠야 되는데 안 뜨고 또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송가인 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의 그 가수로서의 역량 또는 뭐 새로운 방식의 음악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또는 뭐 작곡 작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존에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많이 했다면 또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어떨까. 특히 이제 송가인 이분은 그 대표곡 중에 하나가 그 가인이어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처음에는 되게 이분이 싫어했대요. 그 히든싱어 보면 나오는데, 왜냐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고 너무 그런 식의 노래는 이상하다, 오글거린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그게 지금 이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땐 대표곡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라는 게 이제 주역 괴상에도 있어요.
풍화가인인가 뭐 해서 그 가인이라는 게 집가자의 사람 인자인데 아마 이분 한자하고는 다를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라는 의미가 애인 그리고 뭔가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땐 그게 되게 중의적이고 이 주역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생각보다 많이 녹아 있어서 저는 그런 노래가 이분한테 되게 잘 맞는 노래고 훨씬 더 이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래를 한두 개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본인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분은 특히나 또 양팔통사주의이기도 하니까 약간 남성스러운 경향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데뷔를 하셔야 될까요, 이분은? 올해는 그 새로운 장르 또는 새로운 영역 또는 본인이 그동안 좀 몰랐던 그런 부분의 노래를 좀 많이 받아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한번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아마 내년일 겁니다. 내년이 갑진년이라서 본인의 일주하고 똑같은 해이고 그럴 때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다양한 본인의 이제 약간 실험인 거죠, 실험. 이 노래도 해보고 저 노래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가사도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년에 한번 폭발적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크게 명성을 얻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얼마 전에 보니까 별도의 연습실을 집에다 뭐 이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조만하게. 그거는 되게 좋은 시도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다양하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볼 때 목소리 너무 많이 쓰시면 상대 결절이나 이런 거 오시면 안 되거든요. 이분.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분은 병인년에 아마 시도 병인시로 많이 보셔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대운이 병신대운인데 인신충이라는 이 충의 기운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예, 그리고 신금이 결국은 금이니까 금은 뭐 필이기도 하고 목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을 목 관리는 하시면서 하시라.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의 테스트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목도 이 성대라는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으로 근육을 쓰는데 그걸 제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근육에도 피로가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송가인님 보고 계시면 목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